자,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바꾼 관계로 하나 더 올립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2021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부분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대충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외 경제 환경 자체는 여러분들 예상을 하다시피, 내년 2021년 부분에서는 좀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대 정도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제대로 안 잡히면 내년이 5% 성장이 아니라 IMF에서는 2%대 성장을 또 예상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경제를 봤을 때 전망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 개선 흐름으로 인해서 3%대 성장, 뭐에 의해서 소비 개선 흐름. 미국이 사실은 소비가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이제 IT 제품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가 되었던 이쪽이 이제 판매할 가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판매 시장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3%대 성장 정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가 거의 뭐 미친 듯이 역성장을 했죠. 8.3% 역성장을 일단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 4, 5%대 성장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로나라든지 브렉시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반등할 걸로 보여요. 이번에도 역성장하지 않았죠. 2021년도에는 6%대 성장 다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리어로 돌아간다 그렇죠? 선진국 대비해서 불충분한 정책 여력이라든지 백신 보급의 제약에 따른 코로나 종식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이 다시금 또 유출될 가능성. 사실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행보 자체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중국을 좀 쫓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혼자서 중국을 이렇게 이제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여타 이제 우방국들하고 같이 쪼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의 어떤 핑계로 인권이라든지 홍콩 문제 있죠. 인권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일단 중국을 좀 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책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2021년도 전망은 IMF에서 이제 5.2%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OECD가 5% 정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전 세계가 일단 4.8% 정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 정도, 그렇죠. OECD에서는 4%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비슷합니다. 5%대 성장한다. 일본은 1.5%대 성장한다. 얘들은 도대체 언제 성장을 하려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8.2에서 이제 8%대까지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9에서 3.1% 정도,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2.8%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부분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백신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은 이제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부 다 IT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IT 부분의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 IT 부분은 이전에도 2020년에도 일단은 투자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21년도에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큼은 안 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BIT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BIT 부분이 지금 설비 투자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쪽의 교체라든지 신규 투자가 일단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부의 뉴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4, 5%대의 성장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반도체보다는 BIT 쪽, IT보다는 BIT 쪽에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완성품 만드는 업체가 있고 업체는 완성품 만드는 업체가 있고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장비 쪽 섹터 부분이 IT보다는 BIT 쪽이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도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성장성 자체는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소재는 일단 IT 쪽으로 장비는 BIT 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부분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년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해외 건설은 사실은 지금 신재생이다, 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수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원래 석유를 사용하던 부분들 중에서 발전이라든지 그 온열 효과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용량이 좀 줄어들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운송 도구 있죠. 소위 말해서 자동차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쪽에 사용되는 석유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보면 석유 전체 수요의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석유의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감소를 해버리면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는 해외 건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동이다 보니까 중동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투자 연력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외 건설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밝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을 해놓은 거는 2021년도의 해외 건설 수준은 일단 2020년하고 비슷한 280억 달러 정도? 크게 성장은 안 한다는 뭐 그런 얘기죠.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해드렸고 올해도 역시 뭐 주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선박입니다.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평형수 문제라든지 이산화황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탄소세 도입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노후된 선박이면 노후된 선박일수록 오염된 물질을 많이 배출할 겁니다. 이걸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중고선 거래 자체가 크게 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중고선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면 배는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일단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와주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한다고요? 몇 프로 증가합니까? 이런 거는 진짜 별표 치고 봐야 되죠. 이거는 이제 타이밍을 잡아라라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진짜 전망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일단 조선주의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0%입니다. 내년에 일단은 전망에 따르면 110% 정도 증가한 210억 불을 수주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계나 장비도 비슷합니다만 일단 실적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주를 해놓으면은 그 수주로 그냥 실적은 계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박 관련된 종목군들 내년에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 플랜트 이거는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나 가스인데 대부분 지금 석유로 많이 추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대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해양 가스 설비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일단 LNG는 계속 갑니다. LNG는 계속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양 가스 설비를 중심으로 한 10억 불 정도 소량 수주 뭐 그냥 그런갑다. 그렇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해운 쪽입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 노력으로 인해서 벌크선. 벌크는 뭐죠? 시멘트, 철강석, 석탄 이런 거 실어 나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그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이걸 갖다가 생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있으면 자국에 생산을 안 하고 자국에 있는 광산이라든지 하는 부분 좀 폐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오냐? 밑에 있는 호주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캐나다에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헤엄쳐 가지고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원자재, 밀 뭐 이런 거 실어가지고 오는 배를 우리가 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테이너는 여러분 아시죠?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배가 이제 컨테이너선이죠. 예, 일반적인 그 우리 물류라든지 하는 부분의 운송이 높아지면은 컨테이너 부분이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벌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탱커는 석유 화학물 가지고 오는 거죠. 이쪽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선박 부분은 지금 109% 정도 2021년도에는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봐야 되겠죠. 해운에서 BDI는 발틱 해운 거래 운영 지수인데요. BD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벌크 보통 생각할 때 많이 봐요. 여기에 이제 20%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선박이라든지 해운주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한국경제TV 나가서 또 계속 자동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반도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출 단가 상승 부분은 여러분들 그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DXY 지수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한 5% 정도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보다는 크게 성장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크게 성장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분은 2021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14%, 자동차 부품 수출은 11%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는 내년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 기계도 한 8% 정도 성장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딜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우리가 시장 안에서는 2차전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차전지 부분은 현지 생산도 물론 뭐 우리 기업의 수익이 잡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는 2차전지가 제품 단가가 좀 떨어질 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단가가 하락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지 생산 증가로 인해서 전년보다 이제 수출 부분은 좀 줄어드는데, 현지 생산까지 생각을 하면 기업의 실적은 큰 폭으로 뭐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미래차 부분이죠. 미래차 부분은 지금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한답니까?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증가하는 부분이 거의 70% 증가한대요. 70% 증가한 70억 달러, 70%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거 봐야 되죠. 이 전기차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2차 전지도 들어가고요, 구동 모터도 들어가고, 2차 전지를 전기차를 위해서 자동차 경량화 부품, 부품도 일단 중요해지고, 뭐 여러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 시장 안에서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다른 쪽도 내년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놓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또 뭐 힌트를 또 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은 내용이 충실하죠. 통신 장비는 지금 5G 투자 확대, 그렇죠? 5G 투자 확대. 우리는 벌써 상용화를 일단 했습니다만은 5G가 투자가 확대가 되는데, 요거는 바이든 행정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의 중국 기업 장비 사용을 배제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럼 중국 거 안 쓰면 어디 거 써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G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좀 괜찮을 걸로 보이고, 내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수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CMO, 그렇죠? 의약품 위탁 생산 부분의 성장은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을 생산한다 그래도 백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디서 만들 건데? CMO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CMO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는데,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1년도에 지금 혁신 성장 뉴딜 산업 수출 전망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부분은 성장을 한 4.2%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미래차 부분이 대박이죠. 70% 성장입니다. 70% 성장할 거로 보이고, 의료 바이오 부분은 20% 정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의료 바이오 부분은 CMO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진단키트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약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통신 장비 부분이 한 16% 정도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봐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8시, 오전 거의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한국경제TV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는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는 안 할 것 같고, 한국경제TV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방송 참여해 보셔도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